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2025년 기술 트렌드 전망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뭐랄까 변화가 워낙 빠르잖아요. 따라가기도 벅찬데 이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흐름 또 기회는 뭘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. 네, 자료들을 보니까 가트너, 포브스, 딜로이트 같은 여러 기관들의 분석이 종합되어 있더라고요.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이 뜬다, 이걸 넘어서서요. 아, 그 배경까지요. 그렇죠.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,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, 그런 지점들을 잘 짚어주고 있었습니다. 특히 거의 모든 트렌드 중심에 인공지능, AI가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. 맞아요. 저도 그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. 이제 뭐 단순히 업무를 디지털로 바꾸는 DX 이 수준을 넘어서 AI가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거죠. AI 대전환, AX 시대로 간다는 분석이 많았어요. 네, AX. 단순히 생성형 AI가 퍼지는 걸 넘어서 뭐랄까 특정 작업에 더 효율적인 소규모 언어 모델, SLM이라고 하죠. 네네, SLM. 그것도 있고 또 목표만 주면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에이전틱 AI. 이것도 참 흥미롭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복잡한 여행 계획 같은 거요. 아, 그렇죠. 요청 한 번으로 다 처리해주는. 네, 그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. 맞습니다. 실제로 그 맥킨지 조사 보니까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률이 2023년에 한 33%였는데 2024년에는 65%까지 거의 2배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. AX로 가는 속도가 느껴지죠. 와, 정말 빠르네요. 근데 더 주목할 점은요. AI가 혼자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다른 첨단 기술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진화한다는 거죠. 아, 상호작용이군요. 네, 대표적인 게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. 아, 양자 컴퓨팅. 이거 정말 계속 나오더라고요. AI의 계산 능력을 뭐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끌어올릴 기술이라고요. 유엔에서도 2025년을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상용화 시점에 대해선 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게 AI랑 만났을 때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. 그렇죠. 지금 슈퍼컴퓨터로 수천 년 걸리는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다니까요. 잠재력이.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나 뭐 신소재 발견, 금융 모델링 이런 복잡한 분야에서 AI 혁신 속도를 완전히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. 와. IBM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괜히 여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AI는 또 로봇공학,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휴머노이드 로봇. 아, 이 얘기도 정말 흥미진진했어요. 사람 닮은 로봇에 AI 두뇌를 달아서 뭐 처음엔 제조업 현장 인력 부족 해결, 여기서 시작해서요. 네, 그렇죠. 나중엔 돌봄이나 의료 같은 서비스 영역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트렌드포스 자료 보니까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154% 성장할 거라고 하던데요. 154%요? 와, 진짜 엄청난 속도네요. 네, 정말 무슨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느낌이죠. 네. 근데 이런 기술들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빠르게 떠오르는 걸까요?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배경 요인을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. 아, 그 동인이요? 네. 우선 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나 뭐 자국 우선주의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요. 이게 기술 개발 경쟁을 막 부추기고 특정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. 어떤 자료는 트럼프 2.0 가능성 같은 정치 변수까지 언급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그냥 연구실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국제 정세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돌아가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또 다른 중요한 동력은 인구 구조 변화예요. 아, 인구 문제. 네, 한국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 도입을 더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린테크 투자 증가, 이것도 중요합니다. 클린테크요? 네, 2024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의 64%가 청정 에너지에 몰릴 정도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고요.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비용도 계속 싸지고 있어서 경제성까지 갖춰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정리를 좀 해보면
2025년 기술지형은 AI라는 엄청난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컴퓨팅, 로보틱스, 클린테크 같은 기술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요. 네, 맞아요.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? 결국 핵심은 이 변화를 정확히 읽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거겠죠. 개인적으로는 뭐 새로운 기술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고요. 네. 기업 차원에서는 기존 사업 모델을 AI 중심으로 바꾸고 조직 문화도 바꿔야 할 테고요. 국가적으로 보면 자료에서도 한국이 강점을 가진 AI나 반도체 분야 기회를 살리는 동시에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외부 위협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. 이런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. 전략적 투자. 네, 뭐 R&D 시스템 효율화라든지 좀 과감한 교제 개혁, 부처 간 칸막이 넘어서는 협력 같은 거요. 이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기술들이 각자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서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했을 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그쵸. 융합의 시너죠.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팅으로 최적화된 AI가 완전히 새로운 클린테크 소재를 설계한다면 어떨까? 뭐 이런 상상이요.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생각거리로 남겨드립니다.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